2025년 겨울 부산항에 차가운 새벽 공기를 뚫고 거대한 화물선 한 척이 조용히 닻을 올렸습니다. 선적 서류에 적힌 목적지는 폴란드였고 화물 칸에는 제3국 비축용이라는 라벨이 붙은 155mm 포탄 10만 발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동맹국 간의 통상적인 군수 물자 이동이었지만 이 항해의 이면에는 세계 군사 지형을 뒤흔들 은밀한 약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유럽의 한 조용한 공항에서는 학술, 연구용 장비라는 명목으로 포장된 기묘한 형태의 기계, 장치가 한국행 화물기에 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가 수십 년간 국가 기밀로 봉인해왔던 항공 엔진 기술의 정수이자 옛 소련 시절부터 이어져 온 불멸의 심장이었습니다. 한국이 공개적인 살상무기 지원 금지 원칙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 전격적인 교환은 국제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10만 발의 포탄이 우크라이나 전선의 포성을 바꾼 대가로 한국이 손에 넣은 것은 단순한 기계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기술 통제 아래 멈춰 서 있던 한국 항공 우주 산업의 시계를 10년 이상 앞당길 수 있는 치명적인 열쇠였습니다. 포탄은 소모되어 사라지지만 기술은 축적되어 영원히 남는다는 냉혹한 실전적 판단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고 러시아가 격노한 이 극비 거래의 전말과 그 속에 숨겨진 한국의 거대한 야망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국이 이번 거래를 통해 확보한 연구용 제트 엔진의 가치는 단순히 고철 한 덩어리의 수준을 아득히 넘어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바로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완전한 독립을 가로막고 있던 1700도의 벽입니다. 항공기 엔진은 현대 공학의 정수로 불리며 그 중에서도 연소실 내부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고열을 견뎌내는 소재와 냉각 기술은 전 세계에서 손에 꼽는 국가들만이 보유한 극비중의 기밀입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F-41사 엔진을 면허 생산하며 기술력을 쌓아왔지만 엔진의 핵심 설계 데이터와 소재 배합 비율이 담긴 블랙박스만큼은 여전히 미국의 철저한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미국은 엔진을 팔지만 그 엔진을 만드는 방법과 핵심 알고리즘은 결코 공유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크라이나의 유산이 등장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옛소련 시절부터 미코양과 수호이 같은 세계적인 전투기들의 심장을 설계하고 제작했던 이브첸코 프로그레스와 모터, 시치 같은 거대 기업들을 보유한 항공 기술의 본산입니다. 그들이 한국에 넘겨준 엔진은 단순한 완제품이 아니라 고온 환경에서 터빈 블레이드가 어떻게 냉각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소재가 그 열기를 견디며 수천 시간을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전 데이터 그 자체였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한 수석 연구원은 이 데이터를 분석하며 우리가 지난 10년간 시뮬레이션으로만 추측해왔던 수치들이 실제 엔진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확인하는 순간 온몸의 전율이 돋았다고 회상합니다. 특히 터빈 블레이드의 뚫린 미세한 냉각, 구멍들의 각도와 배치, 그리고 단결정 합금의 미세 구조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 중인 15,000 파운드급 국산 엔진의 성능을 단숨에 끌어올릴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10만 발의 포탄은 전선에서 연기가 되어 사라지지만 그 대가로 얻은 이 엔진 설계 데이터는 한국의 공학자들이 밤을 새우며 씨름하던 수많은 난제들을 단숨에 해결해주는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이 거래는 피를 깎는 결정이었습니다. 국가의 생명줄과 같은 기술을 넘기는 일은 자존심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압도적인 포격전 앞에 하루하루 소모되는 포탄이 부족해 군인들이 맨몸으로 전선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미래의 기술이 아닌 오늘의 생존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절박함을 정확히 읽어냈고 인도적 지원이라는 외교적 수사 뒤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가장 냉정한 선택을 내렸습니다. 결국 이 거래는 철을 주고 심장을 얻은 것이며 소모품을 주고 원천 기술을 산 가장 영리한 전략적 승리였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던 과거의 한계를 스스로 깨뜨리고 우크라이나라는 의외의 파트너를 통해 독자적인 항공 주권을 선포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완성한 것입니다. 이제 이 엔진은 한국의 연구실에서 완전히 해체되어 수만 개의 데이터로 재탄생하고 있으며 이는 2030년대를 장식할 우리 군의 차세대 항공 전력에 거대한 불꽃을 지피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이 단순한 무기 제조국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 기술로 협상하고 기술로 외교를 주도하는 기술 강국으로 진화하는 역사적인 현장을 목격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 놀라운 데이터가 실제로 우리 전투기의 심장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 구체적인 변화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자부심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이 위험한 화물이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피해 어떻게 한국까지 도달했는지 그 숨막히는 운송 경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가 간의 민감한 군사 거래가 이루어질 때 가장 큰 걸림돌은 국제사회의 감시와 명분입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이번 거래 역시 공식적인 루트로는 절대 불가능한 작전이었기에 무기 세탁이라 불릴 만큼 정교하고 복잡한 우회 경로가 설계되었습니다. 작전의 핵심은 직접적인 무기 수출이 아닌 연구 목적의 자산 교환이라는 프레임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한국 내 탄약창에서 출고된 10만 발의 포탄은 1차 목적지인 폴란드로 향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으로 운용하고 있는 전략적 거점이었기에 대규모 물자 이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심을 피하기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서류상으로 이 포탄들은 폴란드군의 비축분 보충이나 연합훈련용으로 기재되었지만 폴란드 동부의 군수 창고에 도착하는 순간 그 소유권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우크라이나 측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사실상 보증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기술 협력 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수송 인프라를 지원하며 한국산 포탄이 전선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열어주었습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에서 출발한 제트 엔진의 여정은 더욱 은밀했습니다. 엔진은 전투기용 완제품이 아닌 연소실 압력 변화 실험용 비무기 체계라는 이름으로 위장되어 체코 프라하의 한 항공 기술 연구소로 먼저 옮겨졌습니다. 여기서 엔진은 정밀 검수를 거친 뒤 고온 공기 순환 실험체라는 모호한 명칭으로 재포장되어 한국행 화물기에 실내렸습니다. 모든 운송 문서에는 제트 엔진이라는 단어가 철저히 배제되었고 이는 외교적 검열과 러시아 정보망을 따돌리기 위한 고도의 암호화 전략이었습니다. 특히 2025년 하반기 체코 프라하 외곽의 비밀 시설에서는 양국의 엔진 설계자들과 국방과학자들이 참석한 비공개 세미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학술 교류의 형태를 띠었지만 실제로는 엔진 해체와 분석을 위한 데이터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이 교환되는 실무적인 기술 이전의 장이었습니다. 한국 측은 엔진 분석에 필요한 최첨단 계측 장비를 제공했고 우크라이나 측은 구소련 시절부터 축적된 열처리 배합 기술을 넘겨주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공개적인 정부 예산 문서나 외교 자료, 어디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 없도록 철저히 차단되었습니다. 군사정보 커뮤니티 내부에서 폴란드 경로 엔진 교환 루트라는 이름의 내부 문건이 돌기 전까지 국제사회는 그저
한국의 인도적 지원이 늘어난 것으로만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첩보 위성이 폴란드 국경지대에서 한국산 포탄 상자가 우크라이나 군용 트럭에 실리는 장면을 포착하면서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이것이 단순한 연구용 기술 교류이며 직접적인 살상 무기 제공이 아니라는 논리를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법적 제약이 미치지 않는 회색 지대를 공략해 국익을 챙기는 이 정교한 설계는 한국 외교 전략이 얼마나 치밀해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는 동맹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동시에 국가의 백년 대계인 항공, 엔진 독립이라는 실리를 챙기기 위해 국제 정치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영리한 수를 둔 것입니다. 이러한 물밑 거래의 성공은 향후 한국 방산이 전 세계 어디에서도 환영받는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은밀한 거래가 공개된 이후 전 세계의 강대국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리고 그 압박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주권을 지켜냈는지에 대해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밀스러운 거래의 실체가 국제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격렬한 반응을 보인 곳은 모스크바였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며 한국이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개입했다는 비난과 함께 한러 관계의 파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방송들은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발견되었다는 한국산 포탄 상자들을 클로즈업하며 한국을 향한 외교적 보복 조치를 암시하는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러시아가 강한 어조의 경고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군사적, 경제적 도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설계한 연구, 협력이라는 명분이 국제법적 테두리 안에서 매우 정교하게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공식적으로 무기를 판 것이 아니라 기술 데이터를 교환한 것이며 서류상으로 모든 물자는 합법적인 연구 자산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세계적인 방산 공급망의 핵심인 한국과 전면적인 척을 지는 것은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워싱턴의 반응은 러시아와 정반대였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번 거래를 두고 한국이 자유진영의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매우 영리한 행보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이번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화력 부족을 메워주는 동시에 동맹 전체의 항공 기술 수준을 끌어올린 것에 대해 깊은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미 정보 당국은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통해 구소련계 엔진 기술을 흡수하는 것이 향후 러시아나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강력한 억제력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폴란드와 체코 같은 동유럽 국가들은 한국의 결단을 적극 지지하며 한국을 단순한 무기 제조국이 아닌 전략적 기술 파트너로 격상시켰습니다. 반면 독일을 포함한 일부 서유럽 국가들은 기술 이전의 투명성을 문제 삼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나 실제로는 한국 방산 기업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물밑에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던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스스로 판을 짜고 주도권을 행사하는 외교적 성숙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승인 아래 움직이는 하위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의 국익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독자적인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기술 주권국임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국방부 내부에서는 이번 작전의 성공이 단순히 엔진 한 대를 얻은 것을 넘어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을 한 단계 끌어올린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합니다.
비공개 거래라는 리스크를 안고서도 끝내 실리를 챙겨낸 이 담대한 도박은 국제 정치에서 명분보다 실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증명해 주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을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력을 무기로 세계 질서의 균형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지배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압박과 미국의 기대라는 팽팽한 줄타기 위해서 한국은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미래 기술을 쟁취해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외교가 더 이상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이용해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시선은 이 극비 거래가 가져온 기술적 성과가 실제로 우리 군의 차세대 전력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쳤는지, 그리고 2030년대를 향한 우리의 항공, 우주 로드맵이 어떻게 재설계되었는지로 옮겨집니다. 기술 독립을 향한 우리의 열망이 만들어낸 가장 뜨겁고도 차가운 성공의 기록을 계속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넘어온 연구용 엔진 데이터는 한국 항공 주권의 심장부인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실험실에서 거대한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확보한 데이터는 단순히 이론적인 계산값이 아니라 수만 시간의 실전 비행과 가혹한 전투 환경을 견뎌낸 생생한 기록이었습니다. 특히 한국형 전투기 KF-21 블록 3의 탑재될 차세대 국산 엔진 개발 프로젝트는 이번 거래를 기점으로 비약적인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국산 엔진 연구는 고온의 연소, 가스를 견디는 소재 기술에서 큰 벽에 부딪혀 있었지만 우크라이나의 터빈 냉각 설계 기법과 특수 합금, 배합 비율이 공유되면서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던 열처리, 공정 테스트가 단 몇 달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연구진은 이 엔진을 완전히 해체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서구권 엔진과는 또 다른 형태의 연소실 압력 제어 알고리즘을 발견했으며, 이는 우리 군이 목표로 하는 15,000파운드급 이상의 고출력 엔진을 설계하는데 핵심적인 참고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의 수출 승인권인 EL 규제에서 자유로운 독자 엔진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만든 전투기를 우리가 원하는 국가의 누구의 허락도 없이 수출할 수 있는 진정한 항공 강국의 지위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엔진의 국산화는 단순히 제조 기술의 확보에 그치지 않고 향후 수십 년간 이어질 항공기 유지 보수와 정비 시장에서 수조 원 규모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우리 스스로 창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항공 우주 산업의 역사는 이 극비 거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파급력은 막대합니다. 우리는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1700도의 임계 온도를 돌파하기 위해 10만 발의 포탄이라는 전략적 자산을 던졌고, 그 결과는 대한민국의 영공을 영원히 지켜줄 불멸의 동력권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술은 결코 배신하지 않으며 우리가 흘린 땀방울과 결단력은 이제 KF-21의 거대한 엔진 배기음이 되어 한반도의 하늘을 울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국방의 본질은 결국 지식의 힘이며, 이번 거래는 우리가 그 지식의 정점에 올라서기 위해 선택한 가장 대담하고도 영리한 투자였습니다. 이제 우리 군은 더 이상 타국의 엔진 기술에 목매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의 지배자가 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여정의 끝에는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한민국 항공 엔진 산업의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우크라이나와의 극비 거래는 단순한 무기 교환을 넘어 대한민국이 세계의 군사 기술 생태계에서 독자적인 주권국으로 우뚝 서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선의 생존을 위해 포탄이 절실했던 우크라이나에게 생명의 시간을 제공했고 그 대가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항공 엔진의 핵심 열쇠를 손에 넣었습니다. 10만 발의 포탄은 전장의 안개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로부터 추출한 방대한 데이터와 설계 지식은 이제 우리 전투기의 심장 속에 박동하며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국방의 본질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무기 체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독보적인 지식과 기술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과 러시아라는 거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국제정치의 체스판 위에서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지시를 기다리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 판을 짜고 승부수를 던지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강한 국방력은 구걸이나 선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냉철한 전략과 담대한 결단, 그리고 기술 자립을 향한 멈추지 않는 집념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기술을 사 오는 나라에서 기술로 외교를 설계하고 평화를 지켜내는 진정한 방산 강국으로 진화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10만 발의 포탄과 엔진 한 대의 이야기는 우리 국방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조용한 승리의 기록이며 이는 앞으로 다가올 KF-21의 완전한 비상과 함께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대한민국 항공 주권의 꿈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국방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을 심어주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기술 독립과 더 높은 비상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이 국산 엔진이 장착될 KF-21 블록 3의 구체적인 성능 변화와 우리 공군 전력에 미칠 파급력을 더욱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